문제 제기인데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명백한 표절입니다. 참 불행한 것은 그 표절된 이 슬로건에 크리에이티브란 말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나라 문화부 장관이 제 직속 후배라는 사실 또한 너무 부끄럽고 이것을 마지막 최종 결정했을 이 나라 대통령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지금까지 35억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350억도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당장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이거 분명한 표절이다. 대통령이 부끄럽다. 아주 센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표절이 맞는지 아닌지, 이게 부끄러운 작품인지 아닌지 두 가지 오늘 도지코쇼에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판단을 내보겠습니다.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일단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새 브랜드 로고부터 보시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창조 대한민국. 이 정부 들어서 창조 경제, 창조 과학, 창조 혁신 많습니다. 이제 창조 대한민국까지 새롭게 등장을 했고 정부가 이것을 만드는데 연구개발 비용과 대국민 홍보 비용 등등을 포함해서 총 35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만든 작품. 바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작품인데 손혜원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옆에 이거 프랑스가 베낀 건 아니냐. 크리에이티브 프랑스 한번 보시죠.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긴 해요. 표절이다라고 홍보 전문가인 손혜원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과연 이게 법적으로 표절을 볼 수 있는 건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나라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쓴 거냐? 아니올지답니다. 오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건 영국 크리에이티브 브리튼, 미국 크리에이티브 아메리카라고 다른 나라들도 다 쓰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쓴 것 같고 표절이라고 그러냐? 하다못해 아프리카도 크리에이티브 아프리카 쓰지 않았냐? 이거 표절 아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정성희 위원님, 이거 표절입니까? 아닙니까? 손혜원 홍보 전문가라고 해서 그만큼의 전문성 없지만 저는 이거는 저도 표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전 표절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표절은 아니다. 예, 이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하고 크리에이티브 프랑스하고 슬로건과 문구와 색깔이 약간 비슷한 건 많은데 우리가 태극기에 있는 빨강과 파랑을 활용한 거 우리나라 다른 어떤 상징물에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글자 형태 그다음에 문구 따라온 거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해명하고 있지만 다른 10여 개의 나라가 쓰고 있는 문구라고 해요. 예. 이거를 이제 가져와서 프랑스 거를 표절했다고 하는 거는 손혜원 의원이 굉장히 저는 무리한 거다. 무리수다.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근데 다만 분명히 저도 아쉬운 건 있습니다. 아쉬운 건 있는 게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 앞에 크리에이티브를 붙여갖고서 그걸 국가 상징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 물론 옛날에 우리 다이나믹 코리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DJ 정부 때는 다이나믹 코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창조 경제를 강조하는 마당에 그 창조자를 붙여가지고 한 거는 너무나 크리에이티브하지 못하고요. 프레임에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차라리 사람들이 다이나믹 코리아가 낫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때 다이나믹 코리아를 가지고 외국에 한국 홍보를 할 때 사람들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하도 시위가 있으니까. 하도 시위가 있으니까. 이렇게 던지고 맞고 하는 걸 보고 정말 다이나믹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창조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못한데 창조라는 분을 붙여서 그것은 좀 아쉬워요. 국가 브랜드 개발 추진 단장인 장동영 단장은 손혜원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맞섰는데요.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봐도 글자체부터 다르다. 프랑스는 가는 정체이지만 우리는 굵은 정체고 정체는 정체네요. 박스 안에 표현했지만 우리는 열린 구조다. 태극 색깔 재해석한 색깔 역시 더 세련되고 친숙하다. 그리고요. 표절을 주장한 손혜원 의원도 시각 디자인 전문가인데 거기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겠다. 법적인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수정 변호사님, 정성희 위원께서는 이거 표절은 아니다. 그렇지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야말로 크리에이티브하지 못하다. 이런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법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표절입니까? 저도 법적으로 봤을 때는 표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표절이라고 보려면 일단 이 문구 자체가 저작물로서 인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사실 창조 한국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의력 있는 한국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표현하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문구에
대해서는 저작물로서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보더라도 사실 다양성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빨간색, 파란색이라는 그 색깔 배치를 했다는 게 좀 유사하기는 하지만 색깔 자체가 다르고 글자체도 다르고 또 일단은 모양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옆에 바가 있다는 거요.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봐서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표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없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문제는 있어 보인다라고 대답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문체부가 보도부 자료에서 이 프랑스 로고와 유사하다는 점은 전문가들이 이미 사전에 검토해서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가 불거질지 예측을 하지 못했을지. 예. 네, 정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라는 문구이지만 그 선정 과정은 전혀 창의력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국가 브랜드 전략팀에서 문체부에서 이거 발표하기 전에 한국과 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에서 큰 행사를 치렀는데 그때 행사 주제가 크리에이티브 프랑스였다. 그러니까 이거 알고도 누군가의 어떤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니냐. 제가 볼 때 뭐 프랑스가 이걸 고소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예.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시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적하셨다시피 전혀 크리에이티브하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예로 드는 게 세계 10여 개국이나 쓰고 있다. 저는 이게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받아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10여 개국이나 쓰는 걸 왜 굳이 쓰냐. 그 크리에이티브로 한다는 거, 그 손혜원 의원이 지적하는 거죠. 저 그거 하나는 공감이 가는데 이거 지금 만드는데 35억 들었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럼 이 시비가 붙었는데 과연 이거를 한 350억 정도 들겠죠. 전 세계 뭐 우리 대사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 붙이고 돈 들여가지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경제도 또 다른 어려운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계속 밀어붙일 것이냐. 아까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다이나믹 코리아 같은 경우엔 그때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한국이 이제 빨리빨리, 뭐 시위, 이런 한국적 특성을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한국이 그런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 경제도 성장하고 민주화도 됐다. 이런 좀 의미가 와닿는 예. 게 있었다는 말인 거죠. 근데 이건 지금 참 크리에이티브하지 못한데 예. 정부가 빨리 그걸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법적 예. 시비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욕먹더라도 계속 갈 가느냐 거냐, 말 마느냐 거냐, 엎을 그걸 거냐.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김병민 전 의원님 예. 그게 생각나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이 만든 서울 아이 서울유. 유. 아이 서울유 얼마나 많이 욕먹었습니까? 그거랑 이거랑 비슷해요. 총체적으로 비판하고 싶은 지점이 예. 바로 그거예요. 브랜드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은 아주 오랜 기간 영속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구성원이 다 같이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도시 브랜드 가장 잘 만든 사례로 아이 러브 뉴욕 얘기를 하잖아요. 예. 1970년대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고 뉴욕이라는 도시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 그 브랜드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 국가도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만들었는데 이게 과연 현 정부가 끝나고 나서 쓸 것이냐. 당장 리우 올림픽부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온 동네 전 세계에 이걸 알렸는데 2년 뒤에 정권 바뀌고 나서 또 바뀌어버리면 세계적으로 코리아를 바라보고 있는 브랜드 인식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 문제가 될 거고요. 예. 정부만의 문제냐? 서울시도 그렇죠. 저는 한 가지 더 황당한 사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있었던 과거에 서초구 같은 데는 또 그런 기초자치단체도 브랜드를 만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조이서초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갖고 왜 서초구 가다가 아파트 보면 아파트에 그 조이서초 새겨놨어요. 예. 근데 그거 구청장 바뀌고 나니까 아무도 안 씁니다. 아무도 안 쓴다. 죽어버린 브랜드가 곳곳에 널려 있고 거기에 매몰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시도 그렇고 이게 국가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시간을 조금 갖더라도 이거야말로 정치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어떤 정부로 바뀌든지 간에 예. 10년, 20년, 100년 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브랜드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합의 지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브랜드가 말입니다. 이게 한번 정하면 많은 예산도 들이거니와 또 전 세계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브랜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보도블록이냐. 연말 되면 갈아치우고 대통령 선거 바뀌면 또 바뀔 것 아니냐. 두 가지 판단 중에서 첫 번째 판단은 내렸습니다. 표절은 아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정 의원님,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년엔 서울시장 선거 있어요. 아이 서울유, 시장 바뀌면 분명히 브랜드 바뀔 거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저한테 말하더군요. 그렇다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국가 브랜드 대선 때 다른 대통령으로 바뀌면 또 바뀌는 건 아니냐.
그때 되면 이제 또 35억이나 들여가지고 맞는 거를 또 받겠냐 하는 논란에 이제 또 직면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35억이 정말 어느 네 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누구의 비유에 맞추기 위해서 돈을 쓰고서 다음에 또 폐기를 한다 그러면 또 폐기하면 또 예. 새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 돈도 아깝거든요. 공무원들이 할 때 정말 책임감을 갖고 정권을 넘어서서 나라를 봐 국민을 바라보는 생각을 가지고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